뭐 쉽지 않은 구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중반 이후 하반기에는 모멘텀 플레이가 충분히 가능할 수 있고 산업에 대한 방향도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지금 시기가 아닌가 싶기 때문에 오히려 좀 많이 빠져주면 좀 좋은 기회를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어떤 타이밍이 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 상황입니다. 이민수의 경제토크 IBK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과 함께 로봇 이야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 관련주들이 최근에 좀 각광받고 다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주목을 받다가 네. 또 뭐 다른 쪽이 많이 오르니까 그런가? 또 좀 또 조정이네요. 네. 뭐 그죠? 그렇죠. 네. 뭐 사실 조정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작년 기준 매출 136억입니다. 시가총액이 2조가 넘는다는 게 네. 사실 뭐 좀 저는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성장성을 예, 감안하긴 예. 하지만 또 초반에 또 뭐 실적 발표하면서 적자 났다는 것 때문에 근데 물론 적자 자체는 영업 쪽은 아니고 뭐 파생 쪽 적자라고는 네, 하나 그죠? 어쨌든 간에 일단 매출 볼륨이 너무 없는 그러니까, 거예요. 시총 예. 2조 정도 되려면 네. 1년 매출 136억 가지고는 사실 좀 과하다는 느낌을 누구라도 받을 거예요. 물론 이제 뭐 네. 삼성이 이제 투자를 했으니까 뭐 뒤에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등등 뭐 향후에 뭐 2차 전지도 뭐 몇 년치를 땡겨 오는데 로봇 산업도 뭐 그런 거 아니냐. 근데 뭐 로봇 산업이 2조 3조 계약을 하나요? 그러지 않죠. 지금 136억 계약을 이제 작년에 매출했습니다. 올해는 네. 좋아진다 하더라도 2배 성장한다 해도 한 300억 정도 규모예요. 그리고 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뭐 작년에 500억이 안 됩니다. 매출 규모가. 근데 거기다 대고 뭐 2, 3조씩 이렇게 시가총액을 줘야 되냐 생각은 사실 저는 좀 과하다고 보이고요. 이제 그때 광풍이 불리면서 이제 뭐 관련된 로봇 관련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SPG라든지 SBB 테크 이런 종목들이 이제 투자 관련된 이슈, 현대차 그룹이 또 관련된 뭐 감속기라든지 이런 쪽에 네. 뭐 인수를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뭐 분위기 이런 것들이 이제 막 형성되면서 주가들이 꽤 많이 올라왔죠. 뭐 SPG 같은 경우는 완전하게 로봇 회사라고 보기엔 좀 힘들어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산업용 뭐 네. 그렇죠. 뭐 이런 공작 기계 뭐 물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물류는 아니고. 근데 그죠? 전체 네. 중에 SPG 네. 중에 감속기에 대한 매출이 절반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완벽한 뭐 이게 로봇 회사라고 보기에도 조금 쉽지 않고요. 네. 또 내용으로 봤을 때 현대차 그룹의 라인에도 이제 이 물류가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감속기나 여러 가지 네, 것들이 네. 실제로 세팅이 된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 저도 이제 SPG하고 탐방도 가봤고 해봤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들어갑니다. 현대차 그룹.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대차 그룹이 인수하게 되는 그 감속기 회사가 어디냐 했을 때 SPG가 당연히 이름에 나오죠. 왜냐하면 현대차 그룹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정황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말 1년 매출 500억을 넘기는 회사가 거의 드물어요. 아직도. 근데 그런 회사들이 좀 몇 개가 있느냐. 뭐 국내에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수천 개 뭐 이렇게 이상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심지어서 지금 전체 로봇 산업 하고 있는 회사들 중에 10억 미만의 연간 매출을 하는 회사가 한 3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직까지는 로봇 시장의 어떤 볼륨이 그렇게 성장하기가 조금 이런 상태에서 주가들이 너무 많이 이제 올라왔다.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다소 좀 로봇 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좀 빠르게 올라온 것은 사실이죠. 뭐 그런 부분들이 역시나 뭐 대장주로 생각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빠지기 시작하면 뭐 다른 업체들이 당연히 뭐 그러겠죠. 그러니까 수급적인 부분이나 최근에 올라온 속도라든지 그다음에 도달했던 시가총액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좀 부담스러운 건 맞죠. 근데 하반기는 역시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상장에 들어가겠죠. 한 10월 정도면 상장이 될 거라는 이야기가 이제 스케줄상으로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번 더 모멘텀이 올 수 있다 보는 거고 5월 내지 6월 정도 이제 올해 이제 중반 정도에 아마 정부에서 또 정부 정책으로 로봇 관련된 산업에 대한 네. 정책이 또 구체적으로 발표가 될 거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조금 이제 지켜봐야 될 시기가 왔다 볼 수도 있겠죠. 더군다나 이제 최근에 보면은 이게 AMR이라 해가지고 물류 로봇에 대한 이슈가 많이 벌어지고 네. 있고요. 이 무인 운송 차량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AGV라고 불리거든요. 무인 운송 차량. 그래서 무인 운송 차량보다는 AMR 이 물류 로봇과 관련된 쪽을 좀 더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왜 그런 거 하니 결국은 지금은 인건비가 많이 올라갔죠.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제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인구 구조상으로도 그렇고 일하는 사람이 쉽지 않죠. 그리고 인건비가 많이 올라간 것을 우리가 뭐 쉽게 보면 뭐 CGV 영업으로 가시면 대부분 다 키오스크로 변했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뭐 다른 식당을 가더라도 그럼요. 커피숍 뭐 뭐 다른 다. 데서 네. 다 주문도 키오스크에서 하고 그냥 물건만 받아오는 식으로 많이 변했습니다. 그만큼 사람을 쓰는 것에 대한 부담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고 그다음에 이제 단순 선 형식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선으로 되는 형식을 포함해서 굉장히 복잡해지는 움직임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게 직진, 우회전 뭐 이런 것만 하다 보면 무인 운송 차량으로는 충분히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복잡해지는 어떤 그런 흐름에 대한 공정이라든지 상대적으로 저렴한 투입 비용과 발생 이런 것들이 결국은 물류 로봇으로 좀 더 진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맞춤형 생산이나 뭐 적정량의 재고 관리라든지 공정 효율성 이런 것들 때문에 스마트 물류의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이제 자꾸 스마트 팩토리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되면서 결국은 스마트 물류 팩토리를 이제 달성하기 위해서는 AI 기술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정 내에 IoT와 연계하면서 적시에 작동 가능한 어떤 그 자율 물류 시스템을 어떤 어느 정도 심어놔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된 이런 부분 AI의 기능을 가진 자율주행이 가능한 물류 로봇의 채택이 증가되는 이슈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AR 관련된 부분들을 뭐 탑재한 물류 로봇 AMR 관련된 로봇은 자동차 산업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2차 전지라든지 다른 공정에도 적용 가능하고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테스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차 전지 주요 관련 기업들이 북미나 유럽향으로 신규 공장 건설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선진국의 높은 뭐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지 그다음에 부족한 노동력을 대체할 생산 자동화 그리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 팩토리 구축에 대한 이유로 물류 산업에 대한 물류 로봇 관련된 AMR 로봇 도입이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고 시장이 실제적으로 개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물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다들 지금 뭐 코로나 때는 다 무인으로 그죠 우리가 인터넷 쇼핑했고 지금도 물류가 엄청난데 네. 그런 대규모 물류센터에는 사실 그 짐 자체도 또 무겁지 않습니까, 네. 그죠? 네. 그 뭐 박스나 이런 것들을 그죠 사람도 그냥 들고 못 할 거예요. 그 전에도 보면 뭐 기구를 이용한다든지 혹은 뭐 지게차를 싣고 오면 네. 이런 거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런 것들을 물류 로봇이 탁 그 계산해 갖고 착착착착 빼다주고 그죠? 그런 점에서 물류 로봇의 시장이 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단적으로 보면 뭐 쿠팡 그러니까. 물류센터 가보면 실제로 네.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예.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대규모 네. 풀필먼트 관련된 쪽은 당연히 그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2차 전지 공정에도 이런 테스트가 들어가고 있고 산업적으로도 뭐 물류 로봇 관련된 쪽에 도입이 적극적으로 지금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주목을 좀 할 네. 필요가 있겠죠. 근데 이제 로봇의 분류가 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네. 우리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삼성이 결국 헬스케어 쪽을 좀 먼저 할 거라는 거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네네. 그렇죠? 그다음에 뭐 닭 튀겨주는 것부터 해가지고 협동 로봇, 네. 그렇죠? 네. 사람이 하는 것을 좀 단순히 도와주는 도와주는 거. 협동 네. 로봇. 지금 말씀하신 또 뭐 물류 로봇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감속기 이런 게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이제 물류 로봇을 보자고 하셨는데 물류 로봇이 그 전체 그러면 로봇 가운데서 좀 차지하는 비중이랄까 중요성이랄까 뭐 이런 걸 보면 제가 이제 물류 로봇의 전체 비중 자체까지는 사실은 네, 뭐 네.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그걸 제가 말하기는 좀 힘든 네. 상황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봇 산업 내에서 뭐 산업용 로봇 등등 여러 가지 뭐그 부분에도 분류가 될 수 있을 텐데 로봇 밸류 체인 내에서도 이제 물류 로봇이 사실 좀 상장사 입장에서는 좀 저평가받은 게 맞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물류 로봇 산업을 주목해야 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산업용 로봇에서 시작이 될 수 있는데 서비스용 로봇으로 넘어가죠. 특히나 최근에 로봇 산업의 시스템에 대한 어떤 트렌드는 산업용 로봇보다는 서비스 로봇 쪽의 확장성이 굉장히 크고 그쪽에서 볼륨 성장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보는 거고요. 그래서 산업용 로봇을 넘어서 서비스용으로 그 물류 로봇에 대한 확장성이 상당히 크다는 점이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실질적인 수주가 이제 시작되면서 단기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그러니까 어떤 뭐 실질적으로 어떤 수주라든지 계약이라든지 뭐 어쨌든 매출액에 찍히는 것들이 가시적인 성과가 굉장히 임박해 있는 거고요. 동일한 산업용 로봇인 협동 로봇과 로봇 부품 기업 대비 상당히 좀 물류 로봇과 관련된 회사들은 저조한 수익률이 상장사 쪽에서는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매력이 좀 부각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2차 전지, 반도체, 그다음에 자동차 등의 대형 제조 산업에서 채택이 증가되면서 산업용으로 확장성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서비스까지 이제 확장이 대부분 된다 볼 수 있습니다. 뭐 라스트 마일 배송 등의 어떤 서비스용 로봇의 확장성이 분명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물류 로봇에 대한 산업의 저평가가 필요하고요. 최근 또 법적으로도 이게 차가 다니는 도로가 아니라 네. 인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법적으로 좀 완화가 그게 이제 되고 규제하고도 있잖아요. 관련된 거니까 네, 그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뭐 보험 관련된 이슈라든지 네. 그다음에 우리가 걸어다니는 인도 보도 쪽에는 뭐 로봇을 갈 수 있게끔 뭔가를 좀 열어준다든지 한강 공원 같은데 이렇게 뭐 뭔가 배달을 하기 위한 로봇이 다닐 수 있도록 어떤 법제적인 규정에 대한 부분도 보완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현실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자동차 대신 옆에 뭐 로봇이 다닌다 이거는 좀 지금은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뭐 일단 배달 관련된 부분들은 로봇이 좀 갈 수도 있고 우리가 뭐 가까이 보면 뭐 한식집이라든지 가보면 이렇게
음식 서빙도 이제 서빙 로봇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좀 더 긴 거리를 간다고 하면 배달 로봇도 되겠죠. 뭐 그런 것들이 아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장 좀 주가들이 좀 빠지고 있고 그다음에 좀 뭐라 그럴까 다른 섹터들 뭐 최근에 핫한 엔터라든지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등등 그리고 이제 일부 인디 브랜드와 관련된 화장품 일부 이제 중소형 화장품 약진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쉽지 않은 구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5, 6월 정도에 정부의 로봇 관련된 정책이라든지 그다음에 10월 중에 상장하게 되는 로봇 두산 로보틱스와 관련된 IPO 관련된 일정이라든지 본다면 사실 중반 이후 하반기에는 모멘텀 플레이가 충분히 가능할 수 있고 산업에 대한 방향도 굉장히 좀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지금 시기가 아닌가 싶기 때문에 오히려 좀 많이 빠져주면 좀 좋은 기회를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어떤 타이밍이 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 상황입니다. 산업도 이제 클 수 있죠. 앞으로 우리가 사실 멘터주들이 지금 뭐 JYP가 4조 시청되고 뭐 하나의 이기훈 연구원은 6조 얘기하고 그렇잖아요. 뭐 하이브는 뭐 15조까지 지금 보고 이런데 사실은 아시겠지만 옛날에 하이브 오기 전에 엔터 3사는 한 6천억 7천억 이랬어요 시총이. 네, 그러면서 이제 하이브 올 때만 1조 정도 언저리 맞고 하이브가 3조 왔던 거거든요. 이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리고 그죠. 맞아요. 지금은 로봇은 정말로 좀 일단 앞단이 매출 단위 작아요, 그죠. 근데 이게 결국은 추세는 맞잖아요, 그죠. 노령화, 인구 고령화, 그 다음에 인력 부족 그렇게 간다고 하면 사실은 뭐 커질 수 있죠, 그죠. 또 우리 그러면 뭐 3조짜리가 5조 되는 것보다는 3천억 시청 6천억짜리가 1조 2조 가는 게 훨씬 쉽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눈여겨보긴 봐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관심 가질 기업 말씀해 주세요. 네, 뭐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몇 가지 이야기들이 뭐 보이원텍이나 T로보틱스, 뭐 티라 유텍, 그다음에 유진 로봇, 로보티즈 뭐 이런 종목들이 언급이 됩니다.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SPG나 뭐 이런 종목들하고 이제 물류 로봇으로 따지면 그건 좀 빠지게 되는 거고요. 물류 로봇만 놓고 본다면 이제 V원텍이나 T로보틱스, 뭐 티라 유텍, 그다음에 유진 로봇, 로보티스 등등 이야기되는데 이 V원텍 같은 경우는 뭐 현대차 그룹형 그 물류 로봇 레퍼런스를 기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차 전지 사업부 주요 고객사인 LG 에너지 솔루션 밸류체인 내에서도 기회가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살짝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공장에 사용되는 물류 로봇 공급에 대한 위치가 LG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좀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슬슬 나오고 있기 때문에 팔로우업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T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SK온의 미국의 그 캐파 증설이 지속되어 늘어나면서 물류 로봇 관련된 수주가 증대가 T로보틱스도 기대됩니다. 이건 SK온과 관련된 모멘텀이에요. 그 T라 유텍 같은 경우는 SK 실더스 관련된 어떤 생태계 구축에 따른 뭐 양산 로봇 관련된 부분들이 좀 복용화된다고 이제 언급이 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각각의 어떤 플레이나 모멘텀의 스토리를 가지고 주가들이 좀 움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주목을 해야 되겠죠. 당장 뭐 짧게 놓고 본다기보다는 로봇 산업은 방향성을 가지고 좀 긴 호흡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항상 주가가 빨리 오르면 로봇 산업은 뭐죠? 숫자가 생각보다 상당히 급격하게 바로 오르기는 좀 쉽지 않다. 방향성은 맞지만 그래서 또 주가 너무 오르면 또 두드려 맞기도 하기도 할 거니까 너무 이제 뭐 단기에 뭐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주가 단기에 막 급등하고 뭔가 모멘텀 플레이를 막 할 때 흥분해서 같이 들어가야 된다기보다는 좀 차분하게 로봇 산업에 대한 방향성을 가지고 좀 투자에 좀 임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 생각도 잠시 해봅니다. 네. 로봇 관련주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를테면 산업의 변화, 성장성은 당연히 봐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부 정책, 그죠? 정부 정책이 기대는 거고 또 하나가 이제 대기업의 참여 내지는 그 손을 잡느냐 문제예요. 그 삼성이 우리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올라가고 로봇 산업 전체에 관심을 갖게 하는 거는 삼성의 투자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LG도 로보티즈도 이미 이제 투자를 했고요. 현대차 그룹도 지금 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그러니까 두산도 이제 뭐 두산 로보틱 상장하고. 제가 여쭤보는 게 LG예요. LG는 로보스타는 LG가 33.4% 가지고 있고요. 로보티즈는 대주주가 있고 7.8%인데 그럼 다른 업체들은 뭐 어디서 한다더라. 그죠? 이런 것 때문에 가지는데 LG는 이미 사실 지분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보면 예를 들면 로보스타나 로보티즈가 이렇게 LG가 투자했다고 해서 그렇게 막 팍팍 관심을 좀 덜 받는 것 같아서. 근데 상대적으로 이 LG그룹 투자는 아니면 롯데그룹 투자는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디스카운트하는 영향도 좀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뭐 롯데그룹이 투자했다 그러면 롯데그룹이 조금 투자해서 이렇게 성공한 케이스가 많이 없어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SK가 했다 이러면 사실은 대박을 터뜨린
투자들이 꽤 많았죠. 네, 삼성은 바이오도 뭐 말할 거 그렇고, 없고. 예, 바이오도 그렇고, 뭐 하이닉스나 하여튼 반도체도 SK가 어쨌든 투자를 그렇죠. 했고, 네. 바이오 쪽도 SK가 잘했고, 주 SK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뭐 벤처 캐피탈 같은 느낌이에요. 이게 지주사인데 그렇죠. 네, 네. 투자 업무를 너무 다양하게 잘 하고 있는 네. 그런 느낌을 많이 주고 또 성공하는 사례가 있었고, 근데 롯데가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저희가 뭐 제가 뭐 롯데랑 그룹을 네, 실어서도 네. 아니고 뭐 비난할 이유도 전혀 없지만 롯데가 투자했던 어떤 스토리를 보면 다소 좀 비싸게 산다거나 또 결과적으로 좀 성공한 케이스로 나왔던 케이스가 조금 상대적으로 드물었다라는 게 조금 어떤 디스카운트 요인이라고 하면 할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롯데가 뭐 최근에도 보면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인수할 때 제가 보기엔 좀 비싸 보였거든요. 그리고 또 그때 분위기도 그랬고. 네. 근데 어쨌든 뭐 몇 조씩을 이렇게 투자를 해서 이제 인수를 했는데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가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더 좀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이게 적정하게 잘 투자했느냐 결과적으로 아웃풋이 그렇지. 예. 결국엔 촉이에요, 촉. 그러니까 삼성이 투자하면 사실은 돈이 되는구나. 이거 네.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이제 나머지 그룹들은 그게 이제 뭐 투자가 LG 같은 경우도 LG 디스플레이 투자 얼마나 했어요. 네네. LCD 한다고 뭐 엄청 돈 때려 박았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이제 LCD 어려워지고 삼성은 그 안 하고 뭐 OLED 먼저 가버리고 네네. 그죠? 그죠. 그런 네. 걸 보면 야, 돈 냄새 잘 맞는 애들이 있고 네네네. 역시 나머지 그런 점에서 좀 그러니까 그렇죠. 좀 예. 그래서 뭐 사실 뭐 이건 저희 우스갯소리인데 예. 어떤 분들은 뭐 LG 그룹 주식은 아예 쳐다도 안 본다는 분도 예. 계시는 분도 간혹 있어요. 네. 그만큼 이제 약간 좀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그렇죠. 꽤 네. 좀 봐왔던 분이 아닌가 싶은데 네. 본인 기준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투자와 관련된 부분과 관련된 뭐 어떤 시너지 효과라든지 그다음에 투자를 했을 때 결과물이 나왔을 때 뭔가 시장에서 임팩트 있게 그 어떤 와 투자를 너무 잘한다라는 어떤 느낌을 주었던 경험이 생각보다 상대적으로 좀 적었다는 것 때문에 조금 이 뭔가 투자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근데 그렇다고 그렇죠. 해서 뭐 전혀 뭐 LG가 뭐 어디에 투자했다고 해서 뭐 주가가 반응도 안 하거나 그것도 아닙니다. LG 엔솔 같은 경우는 대표적 성공 네네네. 사례죠. 예, 그죠? 그렇죠. 예, 예, 화학에서 예, 맞습니다. 그 예. 2차 전지 키워가지고 이거는 대박 난 맞아요. 경우잖아요. 예, 그죠? 예. 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뭐 사람의 특성이나 뭐 그룹의 특성상 어떤 뭐 투자 관련된 임팩트를 네. 주식시장에서 받아들이는 어떤 느낌은 그렇죠. 조금 그룹사마다 살짝 다르다는 느낌이 네. 좀 있어요. 그리고 네. 특히 롯데그룹도 사실 뭐 짜다 어떠다 말이 좀 있고 DB도 마찬가지잖아요. 맞아요. DB그룹도 살짝 그룹 자체가 좀 짠 거 아니냐라는 네. 느낌이 좀 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이 반응들이 네. 시장에서는 그게 센티거든요. 맞아요. 그런 게 좀 나타나지 않은가 네. 뭐 이렇게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좀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왜 물류 로봇 하다가 LG하고 왜 갔는지 모르겠지만 네, 네, 네. 다 연관이 있는 거죠. 네. 오늘 로봇 얘기 특별히 물류 로봇 주목해 볼 필요가 근데 있다는 대부분 얘기. 예. LG가 또 투자한 예.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그 로보티즈나 이런 쪽은 다 서비스 로봇으로 아마 갈 거예요. 아, 그렇죠. 예, 맞아요. 물류 LG 이제 쪽보다는, 가전 이런 쪽이니까 그죠. 물류보다는 예. 그냥 서비스에 조금 이렇게 약간 좀, 청소기 예, 뭔가 뭐 예, 이런 그런 쪽과 관련된 게 있기 때문에 네. 물류하고는 조금 다른 그렇죠. 개념이죠. 네, 예, 네. 그러니까 또 청소 로봇 같은 거나 서비스 로봇은 멀티플 많이 주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것만 가지고는. 네, 네. 예. 그런 요인들이 있겠네요. 네. 네. 박근영 부장님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